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태백산맥의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다. 어젯밤 어머니가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너 이제 28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이웃집 아들 소개받아봐. 지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스친 건 남자가 아니라 어렸을 적 친구와의 은밀한 추억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계곡으로 들어서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지은은 등산화 끈을 고쳐매고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주위는 울창한 나무와 새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여기서 모든 걸 잊고 싶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솔길 중간에서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청바지와 체크 셔츠 차림으로 마치 서부 영화 속 카우걸처럼 보였다. 길 잃었어요. 이 계곡은 처음인가 봐요. 그 여자,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놀라서 멈춰섰다. 민지는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는 이 근처 농장에서 일해요. 말 타보실래요? 혼자 하이킹하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말등에 올라타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민지가 앞에서 말을 이끌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 말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도시 사람들은 항상 바빠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둘은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니, 지은은 타고 민지는 걸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은은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고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으시지만 솔직히 말 못해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도었다. 민지의 눈빛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둘은 점심때쯤 작은 개울가에 도착해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만난 게 우연 같지 않아요. 운명 같아요. 지은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지은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다. 농장은 계곡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말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여기서 하루 쉬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는 내일 아침에 있어요.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둘은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대학 때, 하지만 그 애가 떠났어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말 못해요. 가족이 알면. 민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지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다.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오늘 계곡 생각나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의 마음은 설레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회사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해. 거절하지 마. 지은은 화가 났다. 엄마, 저 싫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왜? 너 혹시 이상한 애들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계곡으로 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말을 타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저 당신 좋아해요. 민지가 그녀를 안았다. 그 키스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들을 찍고 있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누구야? 민지가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도망쳤다. 그날 저녁, 지은의 핸드폰에 사진이 왔다. 익명의 메시지, 이 사진 가족에게 보낼까?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누가? 왜? 민지도 당황했다. 내 전 여자친구일 수 있어? 그녀가 아직 원한을 품고 있어? 지은은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 둘의 관계는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와 불안에 떨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의 일상은 엉망이 되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가 경고했다. 집중해. 지은 씨 아니면 휴가라도 가. 그녀는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에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렸다.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민지의 답, 나도. 하지만 조심해. 익명의 협박은 계속됐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 공개할게.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는 농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 수영을 찾아갔다. 수영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너였어. 왜 그래? 민지가 물었다. 수영은 차갑게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가족이 날 버렸다고. 이제 내 차례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수영은 과거의 배신을 잊지 못했다. 지은은 무고해. 그만해. 하지만 수영은 듣지 않았다. 그 애도 곧 알게 될 거야. 동성애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압력을 느꼈다.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 안 하면 상속 포기해. 그녀는 울컥했다. 왜요? 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족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사촌이 속삭였다. 너 레즈비언 아냐?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그날 밤 민지가 서울로 왔다. 호텔에서 만났다. 수영이야. 그녀를 설득할게. 지은은 안겼다. 무서워. 둘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에로틱한 건 없었다. 그냥 서로의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실적이 떨어졌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소문이었다. 누군가 사진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여자랑. 그녀는 충격에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에 사진이 와 있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무릎 꿇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어머니는 뺨을 때렸다. 집에서 나가. 민지는 수영을 다시 만났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사랑했잖아.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날 버렸어. 사회가 날 비난했어. 이제 내가 느껴봐.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밀쳐졌다. 경찰에 신고할게. 수영은 웃었다. 해봐. 사진은 이미 퍼졌어.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집에서 쫓겨났어. 민지가 말했다. 내 농장으로 와.
지은은 짐을 챙겨 계곡으로 갔다. 농장에서 민지가 기다렸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민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너 왜 이런 소문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민지는 고백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아 떠났다. 너 더 이상 우리 딸 아니야? 둘은 함께 싸웠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이력서에 소문이 따라왔다. 동성애자예요. 면접관이 물었다.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민지는 농장을 지키려 애썼지만 고객들이 줄었다. 이런 곳에서 말 않다. 수영의 복수가 성공한 셈이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민지는 요두했다. 안 돼, 우리 사랑이잖아.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의 어머니가 농장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사과하면 용서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널 용납 안 햄 내 미래 망칠 거야? 민지가 끼어들었다.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싸움은 격렬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너 혼자서 어떻게 살아? 사회가 널 버릴 거야?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왔다. 수영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당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반대였다. 민지가 증거를 모았다. 사진 찍은 게 너잖아.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불안했다. 우리 관계가 드러날까 봐. 조사 중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게 다 뭐야? 너 때문에 가족 명예가. 그는 민지를 노려봤다. 저런 여자 때문에? 지은은 반발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는 정상적이야. 수영과의 대면이 이뤄졌다. 경찰서에서. 왜 날 배신했어? 민지가 물었다. 수영은 고백했다. 너 떠난 후 내 삶이 무너졌어. 부모님이 날 쫓아냈어. 직장도 잃었어.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공감했다. 우리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수영은 울었다. 미안해. 사진 삭제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퍼졌다. 지은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익명으로. 동성애자로 사는 게 죄인가요? 댓글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용감해. 변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민지가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싸워야 해. 둘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반대해. 사회가 무서워.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이야.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와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울었다. 정상적이란 게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농장을 팔아야 할 지경이 됐다. 고객이 없어 그녀는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함께 살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사 중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동성애자래.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민지는 화가 났다. 왜 이래?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새 집에서 둘은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스며들었다. 지은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랑 엮이면 안 돼?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전 여자친구가 복수했대.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행복해요.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수영을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수영은 떠났다. 미안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버림.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광고 디자인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그녀의 정체성을 알자 계약이 취소됐다. 이미지가 안 맞아. 민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커피 타는 거 재밌어. 하지만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레즈비언이래. 둘은 버텼다. 함께라면 오케이.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내 아버지가 화났어. 하지만 나도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안 돼. 가족 내 분열이 시작됐다. 민지는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가 안 봐줘. 내 미래 망칠 거야? 민지는 울었다. 제 미래는 지은이에요. 부모님은 떠났다. 생각해봐.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이 왔다. 온라인에서 헤이트 댓글이 쏟아졌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다. LGBT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 프라이드. 거기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도 싸웠어. 하지만 이겼어. 영감을 얻었다. 지은은 스피치를 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 따라왔다. 변태, 소리치며 공격했다. 민지가 막아섰다. 그만해.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왔다. 병원에서 민지는 부상을 입었다. 괜찮아. 지은은 울었다. 내 탓이야. 민지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의 선택이야. 그 사건으로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동성 커플 공격 사건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나섰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가족이 다시 모였다. 아버지가 왔다. TV 봤어. 내가. 용감하네.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나도 젊을 때 친구가 그랬어.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집으로 와이 하지만 지은은 말했다. 민지와 함께. 민지의 부모님도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둘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수영이 돌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의 순간. 지은은 그녀를 안아줬다. 과거는 잊어요.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 승진 안 돼.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카페 손님들이 왔다. 비슷한 사람들. 여기서 자유로워. 고난의 끝이 보였다. 카페는 성공했다. 손님들이 늘었고 미디어에서 취재했다. 동성 커플의 성공 스토리. 지은과 민지는 롤모델이 됐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과거를 회상했다. 그 계곡에서 만난 게 운명이었어. 민지가 웃었다. 카우걸이 말을 제안한 게 시작이었지?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해. 이해 못해서. 지은은 안겼다. 괜찮아요. 민지의 부모님도 왔다. 우리 가족이야. 화목한 분위기.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법적으로 결혼 못하는 현실. 언제쯤 변할까? 둘은 여행을 떠났다. 다시 그 계곡으로. 말을 타고 산책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카페의 반대 시위. 동성애 반대, 경찰이 막았지만 상처는 컸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출판됐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용기 줘서 고마워 편지가 왔다.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내가 해냈어. 마지막으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사랑을 축하해 눈물의 순간.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이 있었다. 법이 변해야 해. 이제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항상 경계했다. 언제 또 위기가 올까? 지은은 민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